축하합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은 로마 시대 검투사로 취업하셨습니다. 수만 명이 피를 요구하며 당신 이름을 외치고 옆에서는 사자가 침을 흘리며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몸각? 소 한 마리. 당신의 생존율? 5판 중 1판은 죽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로마에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직업 속으로 들어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정말로 눈을 떴는데 당신이 로마 콜로세움 한복판에 서 있다면 어떨까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멋진 갑옷을 입고 영웅처럼 싸우는 모습.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 검투사의 삶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비참하고 잔혹한 직업 중 하나였거든요. 우리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봤던 화려한 전투, 관중의 환호, 명예로운 승리.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검투사는 로마 사회에서 법적으로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는 최하층 신분이었습니다. 당신의 몸값은 소 한 마리 가격. 로마판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 수준이었죠.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로마 제국은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위대한 나라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명의 이면에는 수십만 명의 검투사가 오락거리로 소비되는 어두운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화려한 경기는 사실 국가가 운영하는 거대한 인간 소모 산업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검투사는 정확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아니 어쩌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텼을까요? 지금부터 로마 검투사의 지옥 같은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고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로마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최상층에는 황제와 원로원 귀족들이 있었고 그 아래 평민,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노예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예 중에서도 더 낮은 계층이 존재했거든요. 바로 인페미스, 라틴어로 명예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검투사 대부분이 바로 이 인페미스 계층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명예가 박탈된 사람들이죠. 여기에는 전쟁, 포로, 중범죄자,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도 없었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검투사가 매춘부, 배우와 동급으로 취급됐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인들은 이들을 모두 인페미스로 분류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대중 앞에서 몸을 파는 직업이라고 봤거든요. 검투사는 피를, 매춘부는 육체를, 배우는 감정을 파는 사람들. 로마의 기준으로는 모두 똑같이 천한 직업이었던 겁니다. 그럼 검투사의 실제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초보 검투사 한 명의 가격은 대략 소 한두 마리 정도였습니다. 숙련된 검투사라면 조금 더 비쌌지만 그래봤자 노예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했죠. 당신이 만약 로마 시대 검투사가 됐다면 당신의 주인은 란니스타라고 불리는 검투사 학교 경영자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사서 훈련시키고 경기장에 내보내서 돈을 버는 사업가예요. 이쯤 되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한 신분인데 왜 검투사를 했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포로, 빚에 허덕이던 사람, 사형을 면하는 대신 검투사가 된 범죄자들. 이들에게 검투사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과 가장 가까운 직업이 유일한 살 길이었던 거죠. 검투사로 팔려온 첫날, 당신은 루두스라고 불리는 검투사 학교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앞으로 당신이 살아갈 곳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을 때까지 갇혀 지낼 감옥이죠. 루두스는 학교라기보다는 군사훈련소와 감옥을 합쳐놓은 곳에 가까웠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무장한 경비병들이 사방을 지키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채찍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잠을 깨우는 알람 같은 건 없습니다. 감독관이 휘두르는 채찍 소리가 기상 신호였죠.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훈련장으로 끌려갑니다. 아침 식사는 훈련이 끝나고 나서나 허락됐어요. 훈련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찌르기 5,000번,
나무 기둥에 대고 검으로 찌르는 동작을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화려한 칼싸움 기술이나 멋진 전투 동작 같은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경기는 평균 10분 안에 끝났거든요. 길게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한 번 찌르기로 상대를 확실히 죽이는 것. 그게 검투사에게 필요한 유일한 기술이었죠. 훈련 중에 죽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한여름 로마의 기온은 35도를 넘어갔어요. 그 더위 속에서 무거운 훈련용 무기를 들고 몇 시간씩 반복 동작을 하다 보면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경기장에 나가기도 전에 훈련장에서 목숨을 잃는 거죠. 란니스타 입장에서는 투자 손실이지만 어차피 검투사는 소모품이었으니까요. 훈련이 끝나면 식사 시간입니다. 그런데 메뉴가 좀 특이합니다. 고기가 거의 없어요. 대신 보리죽, 콩, 채소가 줄을 이뤘습니다. 왜 채식 위주였을까요?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검투사들은 칼에 베이고 찔려도 뼈만큼은 버텨야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검투사를 호르데아리우스, 그러니까 보리죽 먹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멋진 별명은 아니었죠. 그렇게 몇 달간 훈련을 받으면 드디어 당신의 유형이 정해집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는 무르밀로가 될 수도 있고 그물과 삼지창을 쓰는 레티아리우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형이 정해지는 순간 당신의 생존 확률도 함께 결정됩니다. 경기 전부터 이미 사망 플래그가 꽂히는 거예요. 드디어 첫 경기 날이 왔습니다. 당신은 무르밀로로 배정됐어요. 무거운 투구와 갑옷, 큰 방패를 들고 싸우는 유형이죠. 멋있게 들리나요? 천만에요. 갑옷 무게만 20kg이 넘습니다. 여기에 방패와 검까지 합치면 30kg 가까이 되죠. 한여름 로마 콜로세움 안은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반은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콜로세움 지하 대기실에서 당신은 상대를 기다립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에는 땀이 흥건합니다. 그때 들리는 환호성.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피를 보고 싶을 뿐이죠. 당신이 죽든 상대가 죽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경기가 시작됩니다. 상대는 레티아리우스, 그물과 삼지창을 든 가벼운 장비의 검투사입니다. 그는 빠르게 움직이며 당신을 괴롭힙니다. 당신은 무거운 갑옷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숨이 차오릅니다. 땀이 눈을 찌릅니다. 투구 안에서 시야가 점점 흐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경기는 대부분 10분 안에 끝났습니다. 영화처럼 1시간씩 치열하게 싸우는 거? 그런 건 없었어요. 관중은 빠른 승부와 확실한 피를 원했거든요. 지루한 경기는 야유를 받았고 둘 다 소극적으로 싸우면 관중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살기 위해 싸우는 건데 재미없으면 욕먹는 거죠. 당신은 간신히 기회를 잡았습니다. 상대가 그물을 던지는 순간 방패로 막아내고 단숨에 거리를 좁혔어요. 그리고 검을 찔러 넣었습니다. 상대가 쓰러집니다. 피가 모래 바닥을 적십니다. 관중이 환호합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방금 사람을 죽였습니다. 훈련용 나무 기둥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요. 그의 눈빛이 마지막 비명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첫 경기입니다. 앞으로 몇 번을 더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오늘 당신이 죽인 그 사람도 누군가의 첫 경기 상대였을 거라는 사실뿐입니다. 경기에서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남는 건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검투사 시스템의 가장 잔혹한 부분이에요. 당신의 생사는 당신의 실력이 아니라 황제의 엄지 방향으로 결정됐거든요. 상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누워 손을 들어 올립니다. 항복의 표시죠. 이제 당신은 황제석을 바라봅니다. 5만 명의 관중도 함께 황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황제가 엄지를 위로 올리면 살려주라는 뜻입니다.
엄지를 아래로 내리면 죽이라는 신호고요. 그런데 황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관중이 흥미로워했는가, 피를 충분히 받는가, 드라마틱한 순간이 있었는가. 당신이 아무리 잘 싸웠어도 관중이 지루해했다면 황제는 엄지를 내렸어요. 반대로 형편없이 싸웠어도 관중이 재미있어 했다면 살려줬습니다. 이건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어요. 오락산업이었던 거죠. 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투사인데 갑자기 맹수와 싸워야 하는 경우예요. 베나티오라고 불리는 맹수 사냥 경기에 검투사가 투입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사자, 호랑이, 곰 같은 동물들과 싸우는 겁니다. 사람 대 사람도 힘든데 사람 대 맹수라니. 관중이 실증 내면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는 거죠. 그럼 실력 좋은 검투사는 대우를 잘 받았을까요? 일부는 그랬습니다. 유명한 검투사는 스타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여성들 사이에서 검투사 팬클럽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기 많은 검투사는 고대판 아이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귀족 여성들이 검투사 학교에 찾아가서 만나려고 했고, 심지어 검투사의 땀을 화장품처럼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낮에는 환호받는 스타였지만 밤에는 여전히 감옥 같은 루두스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리 유명해져도 당신은 여전히 인페미스 명예 없는 자였습니다. 팬들이 환호하지만 그들과 같은 식탁에 앉을 수는 없었던 거죠. 인기와 멸시를 동시에 받는 기묘한 존재, 그게 로마 검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검투사에게 희망은 없었을까요?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루디스 목검을 받는 거예요. 이 목검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상징하는 증표였죠. 루디스를 받으면 더 이상 경기에 나가지 않아도 됐고 법적으로도 자유인 신분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루디스를 받는 건 로또 당첨보다 어려웠습니다. 일단 최소 5년은 살아남아야 했어요. 5년 동안 경기에 나가서 계속 이겨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검투사의 평균 생존 기간은 2년 남짓이었고 대부분 20대 중반 이전에 사망했습니다. 5년 버티는 건 기적에 가까웠던 거죠. 설령 5년을 버텼다고 해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란니스타가 당신을 놓아줘야 했거든요. 검투사 학교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살아남은 검투사는 최고의 돈벌이 수단입니다. 관중을 끌어모으는 스타잖아요. 그런 선수를 쉽게 놓아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란니스타들은 온갖 이유를 대며 루디스 수혈을 미뤘습니다. 황제는 특별히 감동받은 경기 후에 직접 루디스를 하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황제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감동적인 경기를 펼쳐야 했고 그날 황제의 기분도 좋아야 했죠. 확률로 따지면 100명 중 1명도 안 됐어요. 그나마 루디스를 받았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사회 복귀는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검투사 출신이라는 낙인은 평생 따라다녔어요. 일반 직업을 구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인페미스로 봤습니다. 결국 많은 전직 검투사들은 검투사 학교에 남아서 훈련 교관이 되거나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어요. 자유를 얻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죠. 평생을 검투사로 살았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싸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옥 같은 루두스가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었던 거예요. 자유라는 목검을 손에 쥐었지만 여전히 콜로세움의 그림자 안에 갇혀 사는 삶. 이게 운 좋게 살아남은 검투사의 현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로마는 이런 끔찍한 시스템을 유지했을까요? 단순히 잔인한 문화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산업이자 정치 시스템이었습니다. 검투사 경기는 로마 황제들에게 필수적인 통치 수단이었어요. 빵과 서커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로마 시민들에게 먹을 것과 볼거리를 제공하면 불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검투 경기는 바로 그 서커스였죠. 황제는 무료로 경기를 개최하고 시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정치적 불만? 경제적 어려움? 경기장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보는 동안엔 모두 잊혀졌어요. 란니스타들에게 이건 돈벌이 사업이었습니다. 검투사를 싸게 사서 훈련시키고 경기장에 빌려주면 막대한 수익이 났거든요. 인기 검투사 한 명이면 몇 년치 투자금을 단번에 회수할 수 있었어요. 검투사가 죽으면 새로 사오면 그만이었죠. 완벽한 소모품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관중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이건 고대판 리얼리티 쇼였어요.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모르는 긴장감, 피가 튀는 생생한 광경, 황제의 결정을 기다리는 순간의 드라마. 현대의 서바이벌 예능이나 스포츠 중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짜 사람이 죽는다는 것만 빼면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걸 야만적이라고 비판했어요. 심지어 로마 제국 내에서도 일부 지식인들은 검투 경기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작았죠. 왜냐하면 대다수 시민들은 이 경기를 사랑했거든요. 이건 알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하나의 패턴입니다. 권력자는 정치적 도구로, 사업가는 수익수단으로, 대중은 오락거리로 검투사를 소비했어요. 우리가 로마의 문화, 로마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그 시스템 뒤에는 수십만 명의 검투사가 소모품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거대한 인간 착취 구조가 있었던 겁니다. 콜로세움은 위대한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거대한 도살장이었습니다. 서기 404년 로마 황제 호노리우스는 검투 경기 금지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수백 년간 이어진 검투사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콜로세움과 로마 제국 전역의 경기장에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가 영화와 드라마에서 봤던 멋진 갑옷, 화려한 전투, 영웅의 서사. 그건 현대가 만들어낸 로맨틱한 환상이었습니다. 실제 검투사의 삶은 어땠나요?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지옥 훈련, 10분 안에 죽고 사는 경기, 황제의 엄지 하나로 결정되는 생사, 그리고 자유를 얻어도 돌아갈 곳 없는 현실. 이게 진짜 검투사의 일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만약 로마가 현대 사회였다면 검투사는 어떤 직업으로 존재했을까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형태로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일, 대중의 오락을 위해 소모되는 사람들,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착취당하는 구조. 시대는 바뀌었지만 패턴은 반복될 수 있거든요. 로마 제국은 위대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법, 건축, 문화 모든 면에서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죠. 하지만 그 찬란한 문명의 이면에는 검투사처럼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콜로세움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은 지금도 로마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피와 고통이 스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로마 시대에 태어났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5년을 버티고 루디스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첫 경기에서 모래바닥에 쓰러졌을까요? 우리는 지금 안전한 곳에서 역사를 돌아보고 있지만 당시 검투사들에게는 매일이 생존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로마 시대 최악의 직업 검투사.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잔혹하고 어두운 진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하지만 때로는 기록되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문명이 과연 위대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궁금한 아카이브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